일단은 리틀리를 아직 한 번도 접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네,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리틀리란 뭐냐? 네, 왼쪽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리틀리란 뭔가 하나의 여러 가지 SNS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인지, 누구인지 여러 컨텐츠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처럼 뭐 제가 예전에 일단은 그 이런 컨텐츠 강의를 했었을 때 이런 렌탈 관련된 이런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리틀리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사업자 대상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렌탈 관련된 제품을 올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니 홈페이지라고 하죠. 네. 나만의 미니 홈페이지라고 해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다양한 SNS 채널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카카오톡 채널처럼 1:1 상담 바로 가기 요런 이미지를 또 만드셔 가지고 네 카카오톡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담당자와 1:1 연결이 됩니다.라는 것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처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리틀리 회원 가입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궁금하시죠? 일단은 네이버에 리틀리라고 네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신규 가입하기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만약에 기존에 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하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되시는데요. "나는 처음 가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위에 이메일 주소 네이버 많이 쓰시잖아요. 네이버 이메일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네 6 자리 이상 그냥 영문만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영문 플러스 뭐 숫자 뭐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뭐 특수 문자 뭐 이렇게 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영문만 입력을 해도 저는 들어가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입장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일단은 음소거 처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리틀리 회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 리틀리 한글로 네, 입력해서 검색을 해 주시게 되면은 네, 리틀리 사이트가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고 직접 저랑 같이 함께 실습해 볼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아래 하단에 추천인이라고는 되어 추천인? 네네. 자, 추천인이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우리 리틀리 사이트 넣을 거예요. 네, URL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리틀리라는 나만의 미니 홈페이지에 도메인 주소를 넣는 거예요. 나만의 고유 아이디를 넣는 거기 때문에 뭐 네이버 아이디 넣으셔도 되고 뭐 인스타 아이디 넣으셔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인증하시면 아래 하단에 가입하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가입하기 하시면 되시고 이 리틀리는 최대 내 휴대폰으로 최대 한 5개 정도까지 만드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 5 개까지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아 굳이 5 개까지 필요한가요?"라고 문의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들 이렇게 막 업이 또 다르다 보니 그리고 또 페르소나 를 활용해서 나는 A라는 직업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엔잡러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리트리를 또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하나는 뭐 개인 계정, 하나는 뭐 사업 계정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5개 정도까지 내 휴대폰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회원 가입하기 부분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난 이게 쪼끔 절차가 난 복잡하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기 아래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가입하셨나요?" 라는 부분에 로그인해서 손쉽게 네 이메일 주소 넣고 가입하셔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되시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비밀번호 있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기가 또 있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가 있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기가 있어요. 기존에 나는 카카오톡 계정이 있다. 카카오톡 다들 쓰시고 계시잖아요. 또는 구글 계정이 다들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카카오 또는 구글 계정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로 한 3개 정도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구글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총 5개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리틀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휴대폰으로 화면 공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휴대폰 잘 보여지고 계시죠? 네. 네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 보았고요. 일단은 제가 휴대폰으로 왜 보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리틀리 PC 버전으로 접속해서 뭐 회원가입도 하시고 여기에 컨텐츠를 업로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치만 내가 휴대폰으로 거의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뭐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업로드를 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활용해서 좀 많이 로그인했다, 들어갔다, 접속해서 수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PC로 들어가서 많이들 수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휴대폰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리틀리 또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네이버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리틀리라고 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글로 리틀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상단에 리틀리 올인원 프로필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필 링크 들어가시면 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가입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가입하기가 나오고요. 자, 로그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동 아까처럼 그냥 간편 가입, 카카오톡 계정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 리틀리 부분 있어요. 아래 하단에. 자, 이 홈페이지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 밑에 리틀리라고 워터마크 이렇게 로고가 적혀져 있는 리틀리. 로그인 밑에 리틀리 요 영문을 클릭했습니다. 네, 영문을 클릭하니까 이 리틀리 메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리틀리는 이렇게 쓰여요 라고 해가지고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랜드 L,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JYP 샵, 문화 JYP 샵. 8만 명 정도의 회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자, 브랜드 L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이렇게 프로필 L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 로고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L 코리아, 이게 바로 프로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지하면 위트를, 사소하면 의미를, 이게 바로 부제목 말 그대로 부가 제목이에요. 네, 부가적으로 들어간 서브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L 홈페이지, 첫 번째 L 홈페이지가 보여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 보이스 무료 구독, 그다음에 L 잡지 구독하기. 뭐 이런 것처럼 이 페이지, L 홈페이지를 클릭을 했을 때 바로 L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뒤돌아가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L 보이스 무료 구독, 이 부분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엘리보이스를 구독 신청할 수 있게끔 뭐 연락처, 이름, 주소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나만의 컨텐츠 이미지를 만들고 URL을 여기 연결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URL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리틀리라는 멀티링크 사이트에 내 SNS 채널 또는 나와의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들을 다 하나하나 여기에다가 등록하는 서비스예요. 쉽게 말해서 자, 여기 L 잡지 구독하기 이 부분도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L 구독 이 부분 자, 구매와도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뭐 운영을 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다 여기다가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 L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틱톡까지 심지어 틱톡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콘을 이렇게 심어 놓고 각각의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다 URL을 심어 놨습니다. 자, 이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하단에 인스타그램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L 코리아와의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321만. 와, 엄청 많네요. 자, 그리고 또 유튜브 이렇게 아이콘을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코리아라는 유튜브랑도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리틀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 두셨다면은 저도 역시나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저와 동일한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위에 상단에는 페이지라는 곳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 옆에는 디자인. 아, 내가 홈페이지를 내 맘대로 색깔을 넣어서 디자인화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분석. 아, 내 사이트를
몇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들어왔는지, 클릭했는지 분석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관리라는 것도 내가 DB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이 내 리틀리에 와서 내가 묻는 말에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게끔 뭔가 설문지 같은 걸 내가 작성을 해서 이 고객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문의수 이렇게 1개, 9개 이런 식으로 고객 DB도 수집이 되고 있구나. 자, 마케팅은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마케팅은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우리가 첫 페이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여지고 있는 거는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자, 프로필. 자,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을 터치해가지고 프로필 옆에 오른쪽 끝에 아래로 뻗어 있는 삼각 표시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프로필 창이 기다랗게 창이 열립니다. 다시 터치해 주시면 다시 닫아지는 거고요. 다시 열어주시면 되시는데, 자, 이거는 즉 하나하나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필이 지금 블럭이 맨 상단에 위에 있죠? 그리고 아래 블럭 추가를 하게 되면은 프로필 아래 하나, 한 블럭, 두 블럭, 쓰리 블럭 이렇게 천천히 블럭 쌓기처럼 뭔가 테트리스처럼 블럭 쌓기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여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밑에 아래 하단에 미리 보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 사람 모양의 우리 프로필 화면. 우리 다 보셨죠? 이거 어떤 모양인지. 자, 그렇다면 지금 프로필이 비어있는 사진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조금 채워놓으면 좋겠죠? 네, 채워 넣으실 때는 여기 위에 상단에서 우리 프로필 옆에 아래로 뻗어 있는 삼각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레이아웃들도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프로필 하나를 넣을 수가 있게끔 뿅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클릭했더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를 클릭했더니 원래 뒷배경이랑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한 3개 정도만 보였었는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자, 한번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내 프로필 넣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 산 모양 부분 보시면 말 그대로 산이라고 하면은 뭔가 뒷배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 프로필이 들어가고 내 뒷배경을 그러니까 뭐 대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네 번째는 나는 프로필 넣는 것도 난 좀 솔직히 쑥스럽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미지 사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넷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네, 한번 선택해 주시고 한번 꾸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번 세 번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필을 넣고 대문도 넣을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하실 때는 카메라 모양 이 아이콘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갤러리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다음에 미디어 선택. 저는 이제 저장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필도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내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로고를 넣으셔도 돼요. 아까 엘르처럼요. 로고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 역시 모서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이렇게 자르기도 됩니다. 내가 어느 만큼 보이게 할 건지. 자, 내가 얼굴만 동동 떠다니게 얼굴만 좀 확대해서 넣고 싶다.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다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이용해서 사진 편집 자르기도 됩니다. 저는 다 넣어 볼게요. 적용. 그리고 여기 대문 사진, 여기 갤러리, 또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볼게요. 그다음에 미디어 선택. 그런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사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적용. 자, 그러면 밑에 조금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요. 뭔가 카페 대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뭔가 배경 예쁜 사진들 같은 거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기도 하는데 나는 요 사이즈의 이미지가 없어요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도 이렇게 사진 편집이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내가 이 부위를 보이게 하고 싶은지, 이 부분을 보이게 하고 싶은지, 이 정도 위치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가 보이게 하고 싶은 부위까지도 지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게 그대로 위와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정사각형 사이즈, 직사각형 사이즈 이런 거 사이즈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르기가 가능하니까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된다. 자, 대표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엘르코리아처럼 내 대표 프로필 이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닉네임 있잖아요. 뭐 디지털 공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상세 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브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세 문구는
있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수집 고객 정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리틀리로 들어갔을 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L 프로필 바로 위에 알림 설정 모양의 종 옆에 구독하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독하기 버튼만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가 계속 수시로 이 페이지를 구독하게 될 경우, 내가 계속해서 알람을 받고 싶다, 업데이트 소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상대방이 내 리틀리에 들어와서 구독 버튼을 눌렀을 때 남겨지게 되는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예요. 아셨죠? 그러면 전화번호 솔직히 남기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통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고 전체 동의하시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L 코리아가 여기 그 리틀리에 뭔가 내용들이 업데이트 됐을 때 저한테 네, 리틀리 알람이 뜹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수집 고객 정보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폰 번호보다는 이메일로 다른 상대방의 이메일을 우리가 수집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상대방은 거의 휴대폰 번호를 남기는 걸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수집 고객 정보란에 우리는 이메일로 체크를 해둘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블럭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꾸며볼 거예요. 이제 블럭 추가를 눌렀을 때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요. 여백이 있고요. 동영상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와 SNS 연결을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 L 코리아를 봤을 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 홈페이지를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지는 거 아셨죠? 링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SNS 연결은 아까 우리 그 L 코리아를 보셨을 때 아래 하단에 인스타그램 아이콘 그리고 유튜브 아이콘 여러 가지 보셨을 거예요. 아이콘 모양이 생성된 거. 그게 바로 SNS 연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와 SNS 연결을 조금 구별해 내셔가지고, 아, 나는 SNS 연결은 여기다가 다 넣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따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또는 고객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이 링크들은 모두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링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존에 SNS가 있어요. 근데 아래 하단에 링크 SNS 연결을 넣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아래 하단에 이제 조그맣게 로고가 있었잖아요. 아이콘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그냥 링크로 연결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링크로 연결하셔도. 그래서 저는 링크를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블로그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링크를 나랑 뭐 블로그랑 연결을 좀 지을 수 있게끔 블로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고객 수집을 위해서 뭔가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 여기서 강의를 했듯이 뭔가 구글 폼 설문지를 여기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링크를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주세요. 저는 일단은 블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로그 링크를요. 자, 여기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릭했었죠? 자, 요건 삭제해 볼게요. 자, 삭제하실 때는 여기 점 3개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블럭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다시 활성화할 때는 이 링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링크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블럭 추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표 문구 안에다가 자, 블로그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결 URL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블로그 링크를 복사했었죠?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블로그 로고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여기 불러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또 미리 보기 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뭔가 이미지가 있었죠.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텍스트만 넣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텍스트 요 깔끔한 것보다 뭔가 이미지를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블로그 이미지 우리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이버 가셔가지고 자 거기서 이미지 불러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저는 이미지에 가서 한번 하나 아무거나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딸깍 적용. 그러면 큰 카드형과 작은 카드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 큰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아까 L 홈페이지처럼 뭔가 굵직굵직한 이미지를 하나 넣고 그리고 링크를 여 안에 숨겨 놓은 거예요.
이걸 클릭했을 때 들어갈 수 있게끔. 그치만 이게 너무 크다. 난 작은 게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 작은 버튼형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왼쪽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삽입이 되는 형태예요. 요거 차이점 아시겠죠? 큰 버튼형, 그러니까 큰 카드형, 작은 버튼형 카드. 이렇게 구분해 내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어떻게 구분하죠? 왜 이거를 차이를 두죠? 라고 하실 경우에 뭔가 내가 뭔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큰 행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큰 이미지를 넣고 거기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큰 카드형으로 바꿔 놓으셔도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러나 나는 굳이 큰 뭐 이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소소하게 작은 버튼형으로 다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작은 버튼형으로 해서 계속해서 블럭 추가, 블럭 추가, 블럭 추가해서 생성해 내시면 됩니다. 네, 그거 차이점 아실 것 같아요. 자, 블럭 추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반드시 링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두 개만 넣으셔도 돼요. 이미지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SNS 연결이라는 것도 아래 하단에 뭔가 이렇게 밑밥 깔듯이 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생성하셔도 되지만 사람들이 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아래 하단에 있으니까. 위로 올리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또 블록도 위치도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했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를 또 하나 이렇게 아예 보여지게끔 만들어서 이곳이 블로그다. 아이콘을 봐도 모르실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나만의 블로그다. 이곳이 나만의 인스타그램이다. 라는 거를 조금 확실하게 조금 넣고 싶으시면은 링크 버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지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엔 동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유튜브를 하거나 네, 네, 뭔가 어느 한 곳에 나의 영상을 넣었을 때 그 영상을 URL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유튜브, 트위치, 비메오 동영상만 가능해요. 우리가 트위치, 뭐 비메오 이런 거 활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유튜브를 올리시는 분들은 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아무거나 하나 또 복사해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 링크 복사. 손쉽게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나를 조금 알리고자 할 경우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요 동영상을 바로 썸네일을 보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는 블럭 추가를 넣고 URL만 넣습니다. 동영상 주소만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썸네일이 바로 보여지면서 상대방도 내 리틀리에 들어왔을 때 바로 재생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동영상이라는 곳이에요. 동영상. 동영상은 그냥 동영상 URL 주소만 넣었습니다. 이건 쉽죠? 자, 블럭 추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갤러리. 자, 갤러리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나 또는 내가 뭐 사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거나 할 경우에 내 상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 링크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해서 동영상 링크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진만 올려놓는 곳이 갤러리예요. 그래서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최대 10장까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이미지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대 10장까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선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드 뉴스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클릭하고 적용. 또 플러스 눌러서 미디어 선택 들어가서 클릭하고 적용. 또 플러스 들어가서 미디어 선택 들어가서 클릭하고 적용. 또 플러스 들어가서 미디어 선택 들어가서 클릭하고 적용. 자, 이렇게. 최대 한번 또 몇 개 한번 6개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6개. 적용. 자, 함께 밑에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랬더니 제가 최대한 6장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10장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해서 넘겨서 볼 수 있게끔 카드 뉴스가 바로 온전하게 잘 들어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 장씩 보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한 장씩, 낱장씩 크게 보고 싶은 분. 네, 크게 보여지게 하고 싶으신 분. 그러나 나는 크게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게 바둑판 모양처럼 다 함께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바둑판 모양의 썸네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썸네일 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밑에 바로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가 바둑판 모양처럼 뿅뿅뿅 하고 6개가 쑥 내려가 이게 바둑판 모양처럼 나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 차이예요.
나는 좀 크게 이거를 내가 어떤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크게 크게 좀 보여주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장씩 보기로 가셔야 되겠죠? 네. 그치만 나는 작아도 뭔가 이게 어떠한 물체구나라는 걸 쉽게 좀 판별해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 바둑판 모양의 썸네일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차이점 구분하셔 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보시면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갤러리.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텍스트와 여백이 있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SNS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갤러리 왼쪽에 SNS 연결. 자, 아까 제가 엘르코리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SNS 연결을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바로 인스타그램 바로 보여지시긴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 아이디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넣으시면 되시고 또 SNS 연결 추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블로그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추가 넣어보도록 하고요. 전 아까 링크에다 블로그 링크 주소 넣었기 때문에 이 주소를 그냥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SNS 연결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여기 아래로 뻗어 있는 삼각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린다고. 자, 여기 블로그 채널. 자, 이런 식으로 SNS 연결 추가를 이렇게 작게나마 아이콘을 표시함으로써 내 SNS 채널을 이렇게 많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나는 뭐 SNS 채널이 뭐 5개다, 6개다 라고 하시면 요 버튼을 들어가서 다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링크 넣고, 클릭해서 링크 넣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하시면 돼요. 전 일단 2개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갤러리 밑에 인스타그램의 아이콘 그리고 블로그의 B자, 약자를 따서 B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스타그램인지 이게 블로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블로그라는 이렇게 텍스트를 넣음으로 인해서 블로그 링크를 하나 또 생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차이예요. B라고 해가지고 다 알아볼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SNS 채널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B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치만 블로그 링크가 B인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더 삽입하실 수 있다. 블럭 추가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넣었을 때 이걸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클릭했을 때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넣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내 전화번호도 여기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블럭 추가를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연락처라고 있습니다. 요게 원래 예전에는 고객 정보와 문의밖에 없었는데 연락처가 새로 생겼어요. 아까 그게 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전화가. 그래서 연락처는 나는 여기다 좀 추가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만들어 내셔가지고 자, 밑으로 보시면은 연락처라 전화하기 버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내가 리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긴 했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뭔가 문의하기 우리가 또 만들 거긴 하지만 문의하기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연락처라는 버튼이 다시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기 버튼을 난 좀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활용해서 삽입하셔도 됩니다. 자, 블럭 추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텍스트와 여백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도대체 텍스트와 여백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텍스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클릭했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리틀리 안에서 상단에는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아래 하단에는 나만의 고유 SNS, 나만의 사적인 채널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리틀리를 막 5개까지 계정을 만드셔도 되지만 너무 복잡해요. 귀찮아요. 그렇지만 위엔 상단에는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고 아래 하단에는 나만의 뭐 인스타그램, 나만의 블로그, 나만의 유튜브를 이용해서 나만의 사적인 채널을 난 넣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구분 지을 때 텍스트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아래는 뭐 공방 언니의 개인 채널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구. 아래는 공방 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문구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밑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는 공방 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요 블록을 여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있죠? 요 개인 채널 요 위에다가 좀 탑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뜻은 뭐냐?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층 한 층 엘리베이터 쌓듯이 아파트 쌓듯이 우리는 블록을 하나하나씩 쌓아놨어요. 자, 맨 밑에 블록은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라는 블럭이 쌓여 있는 거고요. 그 위에는 전화기라는 블럭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3층에는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쌓여져 있고요. 위에 4층에는 릴스 템플릿이라는 갤러리가 쌓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즉슨 블록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블록의 위치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이 삼각 버튼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맨 아래 텍스트는 아래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연락처, 그 다음 위에는 SNS 연결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우리가 쌓아왔어요. 근데 이 텍스트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라는 텍스트를 저 SNS 연결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왜? 아래 내 개인 SNS 연결 채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블록의 왼쪽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점이 6개 버튼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점이 6개 있는 곳이 보여지실 건데 이 부분을 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주시게 되면 블록이 단독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려주시면 에센스 연결 위로 톡 하고 놓아주신 다음에 손가락을 떼주세요. 자, 한번 미리 보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스크롤을. 그랬더니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아래 제 개인 채널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블록을 위로 올린 겁니다. 아, 이 뜻은 자유자재로 내 블록 만든 것들을 위에다가 또 쌓아 놓을 수 있고 아래다가 또 쌓아 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나는 위치를 이렇게 순서대로 일단 만들어 놓고 자,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삭제하셨다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위치를만 변경하시면 된다. 네, 요거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블럭 추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텍스트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백을 한번 줘볼 거예요. 여백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우리가 텍스트를 적긴 했지만 텍스트보다는 나는 그냥 실선이라든지 뭐 점선이라든지 물결선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선을 지을래 라는 뜻이에요. 네, 선이 없게끔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백 조절만 좀 넓게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실선을 좀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여백을 넣고 싶은 선이라든지 여백 조절을 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여백 조절 이거를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여백 조절이 넓어집니다.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여백이 조금 많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저장 버튼이 있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도 뭔가 갑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닫혀졌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더라도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선 밑에 여백을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백이 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조금 이 여백이 조금 좁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라는 부분 위에다가 탑재할 거예요. 자, 블럭을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라는 부분 위에다가 탑재할 겁니다. 왜냐면 위에는 내 상업적으로 채널을 이용할 거고 밑에는 내 공방언니 나만의 개인 채널을 조금 탑재할 거기 때문에 자, 밑 보시면 여백 부분도 역시나 여기 삼각형 부분 요걸 원래 토글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 버튼을 그냥 닫아주신 다음에 왼쪽에 점 6개 버튼을 활용해서 텍스트 위에다가 올려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텍스트를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텍스트에다가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아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화살표를 아래로 뻗어 있는 화살표 좀 넣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또 닫아볼게요. 자, 역시나 요거는 밑에다 생성이 됐기 때문에 상시 블럭은 아래층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블럭을. 자, 전화하기 밑에 생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연락처 밑에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럭 추가하면 반드시 상시 그 밑에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닫아주셔서 반드시 이 블록 쌓은 거를 위치를 항상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아래는 공방 언니 개인 채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에 두 개를 같이 넣을 수 없을까? 자, 텍스트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라는 텍스트 밑에 엔터 버튼. 엔터 버튼 누르고 다시 아까 제가 넣으려고 했던 이 화살표를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라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나는 그냥 아래는 공방언니 개인 채널입니다라고 하고 엔터 버튼 누른 다음에 화살표 버튼을 그냥 바로 누를 거예요라고 하시면 한 텍스트 안에 다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서 난 그냥 첫 번째가 더 나을래, 낫다라고 하시면 이 두 번째 블록 제거는 그냥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또 미리 보기 봤으니까. 자, 여기 텍스트 요거는 그냥 삭제할게요. 왜냐면 아까 한 텍스트 안에 화살표랑 텍스트를 다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텍스트 요 부분을 블럭 삭제, 전체적인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 점 3개 버튼, 자,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블럭 삭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완전 삭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완전 삭제하기 이전에 내가 뭔가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올리고 또 그다음에는 뭐 다음 달에 한다라던가 그럴 경우에 삭제하고 다시 넣고 삭제하고 다시 넣고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라고 할게요. 갤러리라는 제품 안에 제품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 달 초에 또 할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점을 3개 눌러서 블럭 삭제한 다음에 아까처럼 또 사진을 막 6장씩 넣고 7장씩 넣고 하는 좀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나중에 또 할 거다. 오늘은 오늘까지 마감할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갤러리 옆에 이 부분 온 앤 오프를 조금 활성화시켜 주셔가지고 요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잠깐 나는 뭐 이번 달 말일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은 잠시 온으로 접어두셨다가 또 다음 달 초가 되면은 다시 꺼두셨다가 또 2월 중순쯤 되면 또 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다시 열어두셨다가 닫아두셨다가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세요. 네. 이거를 다시 블럭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고거 네, 온오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블럭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요 블럭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락처 생성을 했었죠. 이곳에 네, 고객 정보와 문의도 있는데, 자, 여기 지도도 있긴 해요. 우리 지도를 안 짚고 넘어갔어요. 자, 갤러리 에센스 연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곳에 음악을 넣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음악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음악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음악 URL 같은 거 넣으셔서. 근데 저는 음악은 넣지 않겠습니다. 네, 블럭 추가하셔가지고 지도도 넣으셔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가게 주소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 하단에 가게 주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도가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이 지도를 클릭했을 때 바로 이렇게 지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경로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예, 이렇게 지도를 찾아갈 수 있게끔 내비도 나옵니다. 아, 아시겠죠? 이렇게 지도도 삽입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블럭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 추가. 자, 아까 연락처까지 우리가 삽입을 했습니다. 고객 정보와 문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고객 정보와 문의. 자, 고객 정보는 말 그대로 고객을 수집할 수 있는, DB를 수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대표 문구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공방 구독해 주세요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처럼 구독하기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구독하기 버튼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종 모양이 있고 구독하기 모양이 있고. 근데 고객 정보를 이런 식으로 난 좀 수집을 하고 싶다. 네, 라고 하시면 디지털 공방 구독해 주세요. 또는 이 강의에 대한 문의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뭐 문의해 주세요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대표 문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수집 고객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요 세 가지까지 수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아까 구독하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름까지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휴대폰까지는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계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다시 체크박스 해주신 다음에 그래도 웬간하면 나는 이름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름과 이메일을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이 여기를 좀 구독을 좀 해야겠구나. 구독해 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 채널 가서도 구독해 주세요. 알람, 좋아요, 설정해 주세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멘트이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내가 상대방의 고객 정보를 좀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디지털 공방을 구독해 주세요. 아니면 누구누구 채널 구독해 주세요. 아니면 어느 샵을 구독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대놓고 고객을 수집을, DB를 수집을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블럭주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객 정보랑 그런 거고요. 자, 문의. 문의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공방이 지금 강의하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강의를 협업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섭외 문의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구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문의. 말 그대로 궁금한 거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라고 제가 넣을 거고요. 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라고 대표 문구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문의 목록 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문구, 버튼 문구는 이런 식으로 뭔가 통일시켜 주셔도 되시고, 자, 문의 목록 추가 이 부분에다가 제휴 및 협찬 문의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의 목록 추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문의, 그리고요. 강사, 섭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작은 타이틀을 세세하게 넣을 수가 있는 곳이 이 문이라는 곳이에요. 아까와는 좀 다르죠? 고객 정보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 아래 하단에 보세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 제휴 및 협찬 문의, 강의 문의, 강사 섭외. 이렇게 해서 뭔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게 궁금했구나. 이 사람은 이게 궁금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세세하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클릭해가지고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여기에다가도 어떠한 문의를 남길 건지 그 사람의 정보를 넣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우리 블록 추가 부분에서 바로 밑에 문의 정보였습니다. 문의. 자, 고객 정보 문의 요거 차이점 아시겠죠? 고객 정보는 그냥 단순하게 DB 수집하는 정보. 그리고 문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한테 뭐 협찬 문의라든지 섭외 문의, 강의 문의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추출해서 대답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가 문의 요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만들어 보셨다라고 하시면 자,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조금 좀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채워 나갔고요. 자,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네. 문의하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의. 자, 문의는 대표 문구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내 리틀리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궁금할 법한 것들 아니면 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 또는 내가 제품을 올렸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에게 제품 문의해 주세요. 또는 사업 문의 주세요.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대표 문구에 좀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버튼 문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튼 문구란 뭐냐? 밑으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문의하기 버튼 있죠? 요 문의하기 버튼. 요 버튼 문구명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또는 클릭하기. 클릭하시면 문의하기가 연결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버튼명을 만드는 곳이 바로 위에 여기에요. 여기 버튼 문구, 문의하기. 요 부분. 요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이 대표 문구란에다가 내가 무얼 넣을 건지 그리고 버튼 문구란에는 문의하기, 클릭하기 이런 식으로 문구명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문의 목록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사업 문의, 협찬 문의, 제휴 협찬 문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타이틀을 세세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생성해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군가가 내 리틀리에 들어왔을 때 제품 문의, 사업 문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을 달잖아요. 그러면 리틀리에 들어오신 고객님들 또한 클릭을 해서 문의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이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문의를 줬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강사 섭외 때문에 나한테 문의를 주셨구나. 아, 이 사람은 네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문의를 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옆에 디자인, 그 분석, 관리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요거는 일단은 패스하고 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 관리 이 부분에 문의와 고객 정보가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문의와 고객 정보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했어. 그러면 이 문의라는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문의하시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고객 정보가 저한테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돼서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만약에 문의를 줬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객 정보 역시 바로 나한테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부분이 바로 문의와 고객 정보, 요거를 탭을 선택하셔가지고 아, 나한테 어떤 문의가 왔는지, 고객 정보가 왔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탭이 바로 관리라는 곳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관리라는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고객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의가 왔고 고객 정보에 나한테 DB를 남겼는지, 예, 이메일 주소를 남겼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바로 관리라는 곳이고요. 분석이라는 곳은 어디냐? 뭐냐? 누군가가 또 내 리틀릭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네,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내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총 몇 명의 사람들이 내 클릭을 했는지. 네, 녹화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몇 명의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지. 네, 예를 들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블로그도 올려놨고요. 인스타그램 아까 아이콘으로 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또 링크를 좀 여러 개 많이 올려놨죠. 블로그랑 이렇게. 근데 각각의 이 링크도 몇 명이 클릭을 했는지 횟수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그곳이 바로 분석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 디자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은 아까 우리가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정색 배경 화면이 보여지죠? 이거를 조금 난 좀 산뜻한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도 여기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바꾸셔도 됩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지금 세팅을 해놔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하얀색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밑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요. 자, 하얀색으로 미리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자, 근데 나는 조금 뭔가 중후하면서 조금 고급적인 이미지로 좀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저는 좀 검정색 이미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검정색 바탕을 좀 하시고 좀 버튼 색깔은 이렇게 뭔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연두색, 좀 밝은 연두색 이렇게 좀 바꿔 놓으시면은 자, 아까처럼 문의하기 요 버튼도 아까 그 밝은 연두색으로 좀 바꿔 놓았듯이 뭔가 검정색 바탕이면은 뭔가 그 버튼 색깔도 좀 튀어 보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흰색 바탕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튼 색깔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튀게끔 바꿔 놓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요. 좀 밝게. 네. 바깥쪽을 조금 어둡게 바꾸고 버튼명을 조금 밝게 바꾼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버튼 색상입니다. 아시겠죠? 이 버튼 색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색상. 자, 여기서도 사진 색 선택도 가능합니다. 노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도 언제든지 바꿔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로고는. 자,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네, 인터넷이 살짝 불안정해가지고 잠시 조금 이따 시작할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9시에 강의 또 들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른 9시 안에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잠깐 연결이 끊겼습니다. 자, 화면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던가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너무 잘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저 관리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봐야 네, 되겠어요. 꼭 이렇게 관리 안 하는데, 해보니까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싶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으네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잘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지고 계시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디자인, 분석, 관리까지 한번 봤고요.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단체 문자 발송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 단체 이메일 발송은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메일 작성을 해가지고 총 100명에게 한번 이메일 작성을 해볼래.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관리 그 부분에 이제 추출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저는 이건 안 해봤거든요. 여기 관리라는 부분 들어가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있더라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한번 여기서 단체 이메일 작성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돈이 들 거란 생각에 안 해봤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거의 들어가면은 거의 유료인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웰리스 싱크츠님도 중간에 들어오셨구나. 네, 녹화본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URL 복사라고 있습니다. 복사. 그런 다음에 우리 방에다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문의라든지 아까 그 수집하는 곳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글을 한번 남겨봐 주세요. 음. 글을 한번 남겨봐 주시면 제가 관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접수가 되는지. 네. 그래서 이 관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기 아래 하단에 그냥 디지털 공방 구독해 주세요.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고 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문의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관리라는 부분에 아까 문의수 1개, 수집된 고객 정보 9개 이렇게 보여졌긴 했는데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링크를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업데이트해도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할 때 아래 하단에 나를 노출시킬 때 그 링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우리가 웹사이트 등록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거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요 리틀리 링크를 여기다가 좀 삽입하는 편인데 이 부분도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링크 있죠? 링크. 링크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것이 비어 있어서 상관없는데 여기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외부 링크 추가해서 URL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자, 그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링크를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어느 곳에 들어갈래? 라고 해서 링크를 2개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삽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틀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긴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개를 삽입했더니 리틀리 외에 1개 이렇게 삽입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틀리 계정이 총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틀리 계정도 이렇게 2개, 하나는 뭐 개인 계정, 하나는 사업 계정 이렇게 2개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개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만든 요 밑에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1개짜리 그 링크는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공방언니 채널.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구분선을 넣고 내 개인 채널을 따로 구분해 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나 이게 오타가 났는데 나 수정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반드시 여기 리틀리 로고 부분을 들어가시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리틀리를 일단 접속을 하셔요. 하신 다음에 바로 또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로고 부분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로고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로그인이 나오죠. 네. 다른 데 또 네이버로 접속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그 리틀리 로고만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나온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최초 내가 로그인했던 곳을 바로 연결시켜 주거든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인스타그램 리틀리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장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틀리를 여러 개 쓰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접속했던 이 프로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로그아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재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로그인이 된다. 자, 로그아웃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아까 포울 클래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들어와서 접속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